스쿼트를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며 불균형을 느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해드리려 합니다. 스쿼트 자세 교정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차고 넘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어떠한 정보를 적용시켜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때문에 왜 스쿼트 자세가 틀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야 합니다. 스쿼트 자세가 어떻게 틀어지고 있건 고려해볼 만한 기능적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절 가동성, 근육 기능, 그리고 움직임 조절, 각 요소별로 살펴보고 해결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절 가동성의 문제입니다. 스쿼트는 좌우가 균등하게 움직여야 하는 대칭성 운동이기에 어떠한 이유로 한쪽의 움직임이 다른 한쪽의 움직임보다 나오지 않는다면 최대 가동성을 요구하는 자세에서 가동성이 좋은 쪽으로 틀어질 것입니다. 스쿼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협응해야 하는 관절이지만 특히 발목, 고관절의 가동성은 자세를 틀어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발목의 경우 웨이트 베어링 런지 테스트를 통해서, 고관절의 경우 수정된 개구리 자세에서 좌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좌우 가동성이 차이가 난다면 가동성의 문제가 여러분의 자세를 틀어지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에겐 관절 가동성을 증진시키는 운동들이 필요하겠죠? 무슨 관절 가동성 운동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정말 많은 컨텐츠가 나옵니다. 물론 저도 준비 중입니다. 필요한 관절 가동성 운동을 찾아 연습해 주시며 스쿼트 자세를 교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근육 기능의 문제입니다. 근육이 과도하게 짧아져 있으면 주변 관절 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무슨 근육 유연성 테스트, 무슨 근육 길이 검사 등을 검색하셔 보시고 좌우 근육 길이 차이를 평가해 보세요. 만약 근육 유연성에 차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육의 유연성을 증진시키는 운동들을 컨디셔닝 운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유연성 부족에 스트레칭이라는 1차원적인 접근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 증진으로 해결되지 않는 근 길이 문제는 조금 심오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주세요. 그리고 근 기능이라고 하면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근력도 포함이 되겠죠? 근육의 유연성이나 관절의 가동성에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중량에서는 자세가 대칭적이고 보기 좋은데 고중량에서 자세가 조금씩 틀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힘을 내는 데 있어 좌우 대칭되는 근육들의 근력 차이가 생겨오는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의 가동성은 대칭적인데 둥근의 근력이 차이가 난다면 골반은 한쪽으로 틀어질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약한 둥근을 강화하며 틀어지지 않는 최대 부하에서 부하 증가량을 소폭으로 조정하여 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틀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움직이는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제대로 자세를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세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 테크닉을 통해 대칭된 자세에 대한 인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역 패턴화, 근신경 반응 훈련 등이 인지 훈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에서 한쪽 무릎이 안쪽으로 굽는 경우 밴드를 통해 더욱 굽는 자세를 만들면 몸은 이에 저항하려고 무릎을 바깥으로 빼려 합니다. 이런 전략이 근신경 반응 훈련의 예입니다. 만약 근 기능이나 관절 가동성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자세를 교정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혼자서 어렵다고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운동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현상은 같아도 원인은 무수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골라내는 힘을 길러내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헬스 개념 원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알려주는 내 몸처럼 피트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